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올해가 이제 지나면은 이제 새해가 밝아오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올해 이제 뭐 좋았든 싫었든 뭐 안 좋은 거든 뭐든 다 이제 보내고, 내년에 이제 그 새로운 기운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많이들 오시는데, 이제 상담을 이제 오시면 대부분 의식주 안정은 나는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특히 감독명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의식주가 빠르게 안정을 왜 시켜야지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 의식주를 먼저 안정화를 시키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내가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기본적으로 그걸 물어요. 그러면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관상이 따로 있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관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기는 말년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상담을 이제 해주죠. 그래서 말년복을 내가 진짜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관상인가, 이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니까 그 말년복에 대해서 자꾸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어쨌든 초년복, 중년복, 말년복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이 말년복이라는 거죠. 초년과 중년복을 내가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말년복이 좋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30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0에서 이제 50세를 이야기하고, 말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1세에서 그 이후를 말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말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나의 50대 이후, 특히 60대 이후에 나의 말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관상에서 60대를 그러니까 5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거는 코 밑에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정, 중정, 하정 해가지고 상정은 초년운이요, 중년은 중정은 중년운이요, 하정은 말년운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상정을 보고 중정을 보고 하정을 봐서 말년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히 하정이 발달이 돼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말년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관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그래야지 전체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목구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소통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이것보다는 균형과 조화와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말년에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아마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이제 뭐 부자가 되는 관상 해가지고 이제 뭐 말년복이 있는 관상에서 관상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 안 했던 부분, 놓쳤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부자가 되는 관상, 말년이 좋은 관상은 5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5가지 특징 중에 3가지가 이렇게 골고루 균형과 조화와 소통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한두 가지를 갖추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그 5가지 중에 3가지가 포함이 돼야만이 그 사람은 말년복이 있는 거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상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부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재물의 상, 그러면 관상에서 재물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냐면 코를 봐요, 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코가 빵빵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를 보는데 사실 그 코도 빵빵해야지 되지만 이 팔자주름이 있는 곳, 거기를 범령이라고 하는데 그 범령이 길고 이렇게 텃밭이 넓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범령이 팔자주름이 입꼬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이루어 놓은 그 텃밭이 작기 때문에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뭐 사람은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땅이 넓어야지 돼, 땅. 그래서 그 땅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태궁 그러면은 눈과 눈썹 사이에 그 전태궁을 보는데 그거보다는 범령, 그 인중과 범령 그 사이에 그 땅이 넓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넓은 땅, 나의 그 앞마당이 넓어야지 재물을 갖는 거죠.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앞마당이 넓다라는 거죠. 재물이 없는 사람은 앞마당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재물이 있다, 부자다 그러면은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이런 데서 이제 마당이 넓게 정원이 넓게 해가지고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범령이 넓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코가 빵빵하면서 범령이 넓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 곳간의 창고가 굉장히 커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그 곳간에다가 돈과 재물과 금은부화를 쌓아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금은부화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다 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턱이 발달이 돼야지 돼요. 턱. 왜냐하면 턱이 발달이 돼야지 지구력이 있고 부하 직원을 거느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턱이 발달이 돼야지 되는데 대부분 미남 미녀다 그러면 턱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턱이 뾰족하죠. 그러니까는 V라인이죠. V라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미인 소리 듣고 미남 소리 듣는 사람은 V라인인데 그 V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 있는 턱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둥글럽적하면서 이게 아래턱이 하관이 발달이 돼야지 그것이 그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끈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부자는 이렇게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한순간에 부자가 된 거를 자기의 뚝심과 자기의 인내심, 자기의 지구력에 의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눈에서 빛이 나야지 돼요. 그래서 눈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눈이 맑아야지 된다, 뭐 작아야지 된다, 커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에서 빛이 나야지 돼요. 레이저가 나오듯이 그러한 그 의지와 열정이 담겨져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의지와 열정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은 눈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눈에서 빛이 나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술을 먹지 않아도 술 먹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든 생선이든 모두 눈을 이렇게 먼저 보잖아요. 이것이 싱싱한 건가 싱싱하지 않은 건가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를 보려면 눈을 보듯이 사람도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 돼요. 그래서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의 빛, 그 눈의 빛은 그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야지 돼요. 빛이 난다라는 건 그 사람은 어떠한 그 의지, 열정 이런 것이 굉장히 충만할수록 그 빛은 굉장히 세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심상이에요. 심상.
관상이 조금 내가 부족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심상,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항상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해요. 그것도 그냥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그 살아있는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지극한 정성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된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항상 너그럽게 써야지 돼. 마음을 너그럽게 써야지 법령이 발달이 되고 코가 빵빵해지면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잘 쓰지를 못하게 되면 법령도 발달이 안 되고 코도 빵빵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코가 빵빵하다라는 거는 잘 웃었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네 번째가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나는 관상도 별로고 심상도 별로고 다 별로다라고 하게 되면 기운을 크게 쓰려고 하셔야지 돼요. 기운. 그 기운을 크게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고수인 사람들은 기운이 크다라는 거죠. 그 기운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욕심으로 가지 않고 자기 사기사욕에 눈이 멀지 않고 자기의 그 눈앞에 이득만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멀리 내다본다라는 거죠. 그거 멀리 내다본다라는 거는 기운이 커져야만이 멀리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운이 작은 사람은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지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손해 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이득을 쫓아서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의 그 크기의 그 흐름을 타고 가고 세상의 기운의 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한 발 앞서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커지니까는 사람이 그 발상이 창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마음과 그 창조적인 그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지금 5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 관상을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말년에는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고 말년복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지 나 또한 따라서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의식주 안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모두 다 잘 돼. 그 진정으로 잘 되게끔 해야지 돼요. 난 그 기운이 작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아파갖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쓰게 되면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된다고 한다면 기회는 나한테 반드시 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크게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남들이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배 아파하기 이전에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그 기운이 나한테도 온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 대박이 났는데 배 아파가지고 한다면 그 기운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그 기운,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진짜 잘 된다고 한다면 크게 기운을 써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그 기운이 나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동기감흥이 됨으로써 나한테 이득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눈앞의 이득을 쫓아가지만 기운이 크고 현명한 사람은 멀리 내다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의 관상을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보고, 이런 사람들을 동기감흥하면서 절대 가까이 지내야지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어서 똑같이 말년이 좋아지고 부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